자, 우리 6월 시행된 이제 모의고사 해설을 좀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평을 좀 하자면은, 뭐 사실 뭐 평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조금 어려웠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가 있지, 그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려울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객관식에서는 사실상 어려울 게 21번밖에 없는 것 같아, 그지? 21번 말고서는 어려울 만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던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단답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9번, 30번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등 커트라인이 지금 88점 요렇게 해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29번 같은 경우에는 답을 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할 게 좀 많은 거지. 원래 원칙적으로 따져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런데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통 21, 29, 30번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교과서 속 개념이나 기출문제들 속에서 어떤 원리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당부를 좀 하자면은 그 기본적인 교과 개념하고 교과서 개념, 가능하면 1등급을 노린다라고 하면 증명 과정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 대한 원리, 이건 뭐 가나형 다 공통인데, 기출 문제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학습을 좀 해야 된다. 얘들아,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교과서 속 원리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알겠지?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1등급에서는 좀 많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는 않았었던 문제이긴 한데, 우리 14번 잠깐만 좀 보도록 할까요? 14번에다가는 우리 조건부 확률 이렇게 좀 써놓을까? 조건부 확률. 이거는 너네가 얘들아 14번 같은 경우에는 답을 내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한 30초면 충분해.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조건부 확률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된 사진일 때, 자,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됐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표본 공간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얼마가 되겠어? 36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 중에서 실제 고양이 사진이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32. 그럼 분모 분자 4로 나누면 9분의 8.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얘기를 했었죠, 얘들아. 복습 한 번만 좀 해보면은, 자, P의 A 바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표본 공간을 뭘로 보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지. B라는 것을 표본 공간으로 봤을 때 그 안에서 A가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디로 축소하겠다? B로 축소했을 때 A가 발생했다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답을 내면 되는 거라고. 물론 이 문제는 뭐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그래.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15번은 그냥 등비 수열 AN을 AR에 n-1승으로 놓고 풀면 되는 거니까, 요건 이제 두 연산만 좀 해보면 돼. 그지? 두 연산만 해보면 돼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16번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위치함수가 있다. 위치함수를 갖다가, 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무슨 함수가 나오게 된다? 속도함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속도함수가 나온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가속도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걸 이제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거고.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뀐 점이니까 결국에는 1에서의 속도가 0이 되더라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2에서 가속도가 0이다. 그러면 AA는 0이다. 요거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사실은 이것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뭐 충분히 우리가 빠른 속도로 좀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좀 넘어가면은,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시킨다. 결국엔 이게 무슨 식이라는 얘기야? 이거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항등식. 항등식의 원리는 얘들아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뭐였냐면은 개수 비교법. 뭐 여기서는 뭘 써도 상관은 없는데 개수 비교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지? 수치 대입법. 자, 먼저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f'x를 갖다 구하게 되면은 2ax가 될 거고, 그러면 갖다 집어넣어서 4fx 그러면 4a의 x제곱 더하기 4b는, 자, 얘 제곱하게 되면 4a제곱의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가 된다. 이렇게 놓고선 4b하고 4가 같다. 그래서 b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a는 누구하고 같다? 4a제곱 더하기 1하고 똑같은 거니까 넘어와가지고 뭐가 돼? 2a-1의 제곱은 0. 그래서 a는 뭐가 되겠다? 2분의 1이 되겠다. 뭐 이렇게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 그지? 맞아요. 뭐 이렇게 이제 개수비교법을 이용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그냥 수치대입법을 이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먼저 x에다가 양변 0을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4f0 0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f'0은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4. 그래서 b는 1이 되는 거고, 또 x에다 1 넣겠다.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이 1이니까 a 더하기 1이 되겠지, 그지? 4에 a 더하기 1. 자, 이 값은 여기다가 1 집어넣게 되면 2a니까 제곱하게 되면 4a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게 되면 더하기 5. 자, 이 식을 풀어가지고 a 값이 2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줘도 된다는 얘기야. 개수, 비교, 수치, 대입 어떤 것도 상관이 없으니까 두 가지 방법 다 떠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요거 질문이 나왔으니까 자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등비급수 문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얘들아, 도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언제나 무슨 생각해 주라고 그랬어? 도형 문제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닮음이라고 하는 거, 그지? 합동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특수각이 주어지면은 삼각비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선을 긋기 위해서 수직인 관계와 그 다음에 평행인 관계를 갖다가 살펴봐야 되겠다. 맞아요. 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 2가 된다고 했지, 그지? 세로의 길이는 얼마야?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2대 1의 비율. 그럼 여기도 지금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이렇게? A2, B2 대 A2, D2는 뭐가 되는 거야? 1대 2의 비율로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닮은 비를 찾을 때는 뭐가 될 거냐면은 A2, B2의 길이 요거 찾는 게 이제 핵심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 길이를 일단은 우리가 X라고 이렇게 놔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 2의 비율이니까 B2, C2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얘네? 이 길이가 2X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맞아? 그럼 이제 나머지 길이도 어떻게 찾을까를 고민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세요. F1에서 지금 얘들아 여기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어주고 또 B1을 갖다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을 또 이렇게 만들어줬어. 그럼 두 부채꼴이 지금 합동이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면은 G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지금 G1부터 B1까지 거리랑 G1부터 C1까지 길이가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겠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F1에서부터 자,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 긋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직인 관계로 긋겠다. 이걸 갖다 내가 H라고 얘기를 할게. 자, 그럼 삼각형을 좀 따로 떼가지고 보자. 자, 여기가 C1이 되고 여기가 H가 되고 여기가 F1이 되는 거야. 직각이고. 자, 이때 F1H의 길이가 얼마가 되지? 당연하지만 1이 되겠지. 세로의 길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C1, F1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그렇지. 이거 B1, C1의 길이에서부터 그대로 이제 원을 갖다 그리는 모양이니까 길이가 똑같아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2가 될 거란 말이야. 맞니? 그럼 이걸 보자마자 너네 여기 몇 도가 되겠다? 30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보여야 돼. 이해됐나요? 여기가 30도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지금 이 두 색칠된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이렇게 봐야 되지.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2배 해주면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부채꼴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2배 해주자. 2개니까. 그럼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삼각형의 넓이 구해야 되는데 밑변의 길이는 B1, C1으로 주어져 있어. 2야, 그지? 그래서 G1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갖다 다시 한번 내려가지고 여기를 H 다시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높이를 갖다 구할 건데 자, 이 길이가 얼마냐면 절반이니까 1이 되겠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각의 크기가 30도가 되겠지. 그럼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겠다. 그래서 요 절반의 넓이, 색칠대 부분 절반의 넓이는 뭐가 될 거냐면은 360도 분의 중심각의 크기 30도 곱하기 파이의 반지름 길이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는 3분의 루트 3.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네 약분하면 얼마가 돼? 이거 12분의 1이지. 얘는 4가 되는 거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거고, 자, 따라서 첫째 항이 뭐가 되겠다? 첫째 항이 여기 2배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됐어요? 첫째 항은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항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찾기가 쉬워지는 게 이 각의 크기가 30도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대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여기 루트 3의 x가 될 거고, 자,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B1, C1의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은 2x 더하기 루트 3x 2개가 되는 거니까 2배의 루트 3 더하기 1의 x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길이가 2가 되겠다. 자, 따라서 x는 뭐가 될 거냐면은 뭐가 돼요? 루트 3 더하기 1 분의 1. 분모 유리화를 하자.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유리화할 수 있겠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도형의 이제 닮은 비를 볼까? 자, 닮은 비는 세로의 길이로 보면 처음에 1이었어, 그지? 1대. 자, 두 번째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얼마냐면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넓이 비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대 x 제곱이 되는데 개수는 똑같이 한 개가 되는 거니까 이 값 자체가 뭐가 되겠다? 콩비가 되겠다. 자, 그래서 x 제곱을 갖다가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제곱하면 4분의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 루트 3 2로 약분해 버리면 2분의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루트 3. 이 값이 이제 공비로 확정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남은 계산만 좀 해버립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첫째 항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공비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6을 갖다 이렇게 곱해버리게 되면은, 자, 6 빼기 여기다 3 곱하는 거니까 6이라서 사라질 거고, 그럼 플러스 3 루트 3 되겠지, 그지? 자, 3 루트 3분의, 그 다음에 6을 갖다 곱해버리면은 4파이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되겠네. 그다음 분모 유리화에서 분모 분자 루트 3 갖다 곱해버리면은, 아래다 쓸게. 분모 분자 루트 3을 똑같이 곱해버리면은 3 곱하기 3이니까 9분의 이렇게 나올 거고, 자, 4 루트 3의 파이 여기다 루트 3 갖다 곱해버리면 4, 3, 12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이런 답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몇 번의 답이 있어요? 몇 번에 있어? 2번에 있는 거지, 그지?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그지?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19번 문제도 좀 보도록 합시다. 19번.
역시 확률 문제가 되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주사위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 확률을 구하는 건데, 주사위를 몇 번 던질 거냐면은 3번을 던진대.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 다시 말해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이니까 B라는 값은 얼마가 될 수 있냐면은, 자, 1, 2, 3, 4, 5, 6이 돼야 돼. 그래서 A보다는 커야 되는데, 그러면 B-2는 최소 얼마가 돼? 최소 2가 돼야겠지, 그지? 맞니? 그러면은 B가 1이 되는 상황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얼마밖에 될 수 없냐면 B는 4, 5, 6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B가 4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 어떤 식이냐면은, 자, B가 4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4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A보다 2가 작고, 그 다음에 3은, 아이고 3이란다 참, C는 2보다 크고 나갔다. 자, 그럼 A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가 돼? 1 한 가지밖에 없지, 그지? C라고 하는 것은 2부터 6까지 몇 가지가 되겠어? 5가지가 되겠죠, 그죠? 5가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5가 되겠다는 얘기는, 자, A에 3에 C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1, 2에 2가지가 될 거고, C는 3부터 6까지에 4가지가 되는 거니까, 자, 2 곱하기 4. 그래서 8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B가 이번엔 6이 됐어. B가 6이 되면은 A보다 4가 크고, 그 다음에 C는 4보다 크고 나갔다. 자,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1, 2, 3, 3가지가 있을 거고, 자, C가 될 수 있는 거는 4, 5, 6에 3가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3 곱하기 3에 몇 가지가 된다? 9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세 보면은 5 더하기 8 더하기 9 그러면 22가지가 되겠지, 그지? 22가지. 자, 따라서 확률은 216분의, 그지? 6의 세제곱이니까 216분의 22. 분모 분자 2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108분의 11. 자,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결과적으로 그냥 분류만 해줄 수 있으면, 주사위 던지는 상황이니까 간단하게 분류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가 있겠다. 그런 문제가 되겠지.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20번도 이게 일단은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게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기니까. 일단 얘들아, 우리가 문제가 길어지면은 기분이 좀 불쾌해지면서 좀 정신이 혼미해지지, 그치?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집중도 좀 안 되고,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거 차근차근 읽어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야. 아시겠죠? 같이 좀 읽어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2a 더하기 2b 더하기 c 더하기 d는 2n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 나왔으니까 일단은 중복조합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지, 그지? 중복조합 문제일지. 자, 그래서 모든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이때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이런 모양이 된다. 그 과정을 내가 지금 방향성 제시해놨으니까 너네가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라고. 알겠지? 자, 같이 좀 풀어봅시다. 요거는 이제 가나형 공통 문제였어. 자, 의미 아닌 정수 A, B, C, D가 2A 더하기 2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얘들아 지금 여기를 봐봐. 2N이 된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짝수라고 부르지, 그지? 자, 그런데 이미 여기에는 뭐가 있어? 2A 더하기 2B 그럼 얘는 2 곱하기 정수꼴이니까 이미 짝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은 C 더하기 D도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야. C 더하기 D는 2K다. 짝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참 그 C 더하기 D가 2K, 즉 짝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짝수가 되든지 아니면 둘 다 홀수가 되든지, 모두 짝수이거나 모두 홀수이다를 분류해 놓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둘 다 짝수인 경우, 두 번째 둘 다 홀수인 경우로 분류해 나가는 거니까 우리 조금 더 이제 내려가지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상황 이해는 우리가 다 했어. 이제 답만 내면 되는 거야. 그지? 자, 보세요. 둘 다 짝수가 되는 경우에 C와 D를 갖다가
C와 D를 갖다가 얘네들로 대체해서 대입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럼 식이 어떤 식이 만들어질 거냐면 옆에다 쓸게. 2a 더하기 2b 더하기 2k1 더하기 2k2가 2n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k1 더하기 k2는 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a, b, k1, k2는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네. 맞아? 이걸 만족시키는 a, b, c, d의 개수는 얘 순서쌍의 개수와 똑같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겠어? 4h의 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n 더하기 3c의 n이 되는 거고 조합의 성질을 이용하면 n 더하기 3c의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이게 이제 뭐가 되는 내용이야? 가번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괜찮아요? 혹시 이해가 안 돼요? 없어?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둘 다 홀수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 C와 D를 자, 집어넣겠다. 그러면 여기 2라는 게 넘어가서 약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의 상황은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자, K3 더하기 K4 자, 얘가 N-1이 된다가 되겠지. 왜 N-1인지 얘들아 연산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역시 의미 아닌 정수들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4h의 n-1 그러면은 n 더하기 2c의 n-1 자, 다시 한번 n 더하기 2c의 3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 이게 이제 어디 들어갈 내용이냐면은 나번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AN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n 더하기 3c의 3 더하기 n 더하기 2c의 3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고서 그 아래쪽에 봤더니 n 더하기 2c의 3이라는 것을 1부터 m까지 더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얘들아 시그마 나오면 일단은 나열해봐야겠다는 생각해야 돼. 그지? 1부터 대입해서 한번 나열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1부터 대입하면 3c3 더하기 4c3 더하기 5c3 더하기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야? m 더하기 2c의 3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얘들아 우리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그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어떤 모양이야?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었지. 이렇게. 그지? 맞아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나와야 돼? 그래서 m 더하기 2도 1이 커지고 3도 1이 커져가지고 m 더하기 3c의 4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라고. 아, 파스칼의 삼각형 이용을 했구나.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가 AN을 갖다 1부터 8까지 더하기 위해선 뭐도 알아야 되냐면은 이런 것도 알아야겠지. 시그마 n은 1부터 m까지의 가 다시 말하면은 n 더하기 3 c의 3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는 알았는데 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번까지 계산을 해야지 다번에 뭔가가 나오게 되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전개해 봅니다. 1부터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4c3 더하기 5c3 더하기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나와? m 더하기 3c의 3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 안 돼? m 더하기 4c의 4다 이렇게 써주면 돼? 안 돼? 이렇게 써주면 안 되지. 그치? 왜냐면은 어디서부터 더해야 되냐면 4c3이 아니라 3c3부터 더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3c3 더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없는 거 더해줬는데 3c3은 어차피 1이니까 마지막에 1을 빼주면 되겠지. 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박스 치는 부분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은 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뒤에다가 얼마만 더 써주면 돼? 마이너스 1만 더 써주면 되겠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m값 대신에 지금 얼마가 들어갔어요? 8이 들어갔지. 그지? 그래서 m값 대신에 각각 8을 갖다 대입해봐. 자,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은 12c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다 8 집어넣게 되면은 더하기 11c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이해됐어?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없어? 괜찮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요 나머지 계산은 좀 해줄 수 있지? 계산 마저 해줘? 괜찮아요? 요 나머지 계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21번으로 좀 넘어갑시다. 다 못 쓴 사람 있어? 다 썼습니까? 자 그러면은 21번 객관식의 전제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런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들아 이게 그 뭐 작년 21번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조금 쉽게 나오긴 했어. 알겠지?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문제였단 말이야. 보통 20번급의 문제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21번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조건만 뚝뚝 대입하고 공식을 써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가 들어가야 돼? 판단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도 이제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과 이제 원리를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될까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맞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여기 몇 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 몇 차 함수? 그치 3차 함수. 그러면 사실은 문과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얘기를 했었지.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 대칭이 되고 선대칭이 되는 거고 그지?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지? 선대칭이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차 함수의 특징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 점대칭 함수라고.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때 여기다가 이런 접선을 갖다 그었어. 그러면 얘랑 평행한 접선은 반대쪽에 어떻게 하나 더 그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근데 얘네가 사실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는 형태다. 자 이렇게 해서 대칭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지? 물론 뭐 점대칭으로 풀지 않아도 답을 내는 방법은 있어.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줄 건데 어쨌든 간에 점대칭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쉽겠다. 그래도 21번이다 보니까 배웠던 것들은 다 써먹어 볼 수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일단 주어져 있는 3차 함수를 보니까 x3승에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라고 하는 걸 보자마자 얘들아 너네 이거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뭐야? 되게 단순한 건데 f의 0이 얼마야? 0 어딜 지나가? 원점 지나가는 곡선이야 그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니까 어차피 f'x는 0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f'x는 어떻게 돼?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첫 가번 조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거를 그대로 한번 써보자. f의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지워버려. 그럼 a 빼기 b가 0보다 크다야 그지?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a가 누구보다 크다? b보다 크다 이런 얘기지. 맞습니까? a가 b보다 크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도 나번 조건도 한번 봅시다. f1 빼기 f의 마이너스 1.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빼버리면은 짝수제곱만 없어지고 홀수제곱 2배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2배의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아니지 a는 사라지지. 이 2배의 1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얼마보다 크다? 8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럼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4보다 크다고, 따라서 b는 뭐보다 크다? b는 3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대소가 다 정해진 거지. 자, a는 b보다 크고 b는 3보다 크다. a, b 값은 결국에는 양수가 되겠네. 가나번 조건이 일단 이런 조건을 준 거야. 됐지, 그지? 자, 그랬을 때 기억번 방정식 f'x는 0. 자, f'x는 0.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냐, 판별식 쓰란 얘기잖아.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지? 자, 그럼 지금 이 식에다 판별식 적용해보자. 이 식 이퀄 0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판별식 짝수 공식을 좀 이용을 하면은 어떻게 돼? a의 제곱 마이너스 3b. 이거 보자마자 땡큐지, 그지? 얘들아 봐. a가 3보다 커. a는 b보다 커. 그리고 어차피 얘는 전부 다 뭐가 돼? 양수인 거니까 이대로 어떻게? 각 편끼리 곱해버려도 상관없지, 그지? 그럼 어떻게 나와? a제곱은 3b보다 크다. 그지?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는 거야?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 기억번은 맞겠지. 이해됐어요? 기억번은 뭐 고민할 이유가 없는 문제였지, 그지? 자, 니은번. 물론 가나의 조건을 못 찾았으면은 사실은 여기서도 고민이 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근데 대소관계가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또 니은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f'x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냐.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렇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보는 거니까 우리 기억번을 통해 가지고 그래프를 갖다 좀 그릴 수 있겠네.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맞아요? 서로 다른 두 점 아래로 블록일 수밖에 없어. 최고차의 개수 양수가 되니까. 됐지, 그지? 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f'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묻고 있는 건데, 얘들아, 이런 조건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1과 1이 이런 범위에 있든지 이런 범위에 있든지 해야겠지, 그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조사하는 거야. f'의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자, 그럼 보세요. 3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b. 2a니까 분리할 수 있는데 얘 부호 뭐가 되니? 얘들아, a 3보다 컸잖아. 뭐가 돼? 음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역시 a는 b보다 커. 뭐가 돼? 그렇지, 얘도 음수야. 그럼 얘는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런 위치에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냐를 만족하겠어? 당연히 만족 못하겠지, 그지?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니은번까지 해결할 수 있어. 그럼 니은 들어간 걸 빼고 나면은 자, 정답률이 50%로 올라갔지, 그지? 네, 찍어도. 자, 얘들아, 여기 기억 니은에서 일단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디귿번을 보는데, 디귿번의 방정식 fx 마이너스 f'kx 는 0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그림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식으로 좀 풀어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 알겠지? 아시겠죠? 이게 잘 생각해보면 우리 그 미적분원의 기본 유형 문제집에서 흔히 보던 문제야. 알겠어? 자, 봅시다. 요 식으로 푸는 건 요 뒤쪽으로 좀 넘겨서 볼게. 뭐라고 그랬냐면 fx 마이너스 f'k의 x는 0.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이렇게 해달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자, 이것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겠다. 자, 그렇게 되는 K값은 몇 개가 나오겠냐를 묻고 있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자, 그럼 한번 써보자. fx는 뭐냐면 x 3승에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였고,
이게 fx 그지? 그 다음에 f'k는 뭐가 되겠어? f'k는 3k 제곱에 아까 우리 도함수 구했지 그지? 더하기 2ak 그 다음에 더하기 b 그 다음에 여기다 x를 갖다 곱해서 는 0 이렇게 만들어 준 거지. 됐습니까? 얘들아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3차 방정식이 실근 2개를 갖겠대. 무슨 뜻이야? 3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 얘들아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이 없으면 안 돼. 무슨 뜻이야? 그렇지. 실근과 중근을 갖는다. 얘는 하나는 중근, 하나는 실근의 형태를 갖겠다. 얘들아 너네 잘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 f'x는 0이 자, 복습을 좀 하는데 f'x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얘는 증가만 하는 함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돼. 한 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지? y는 fx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극대극소를 모두 다 갖는 이런 형태로 함수 fx가 그려질 거라고. fx가 맞아? 자 그럼 x축이 만약에 이렇게 그어지면 다시 말해서 극값의 부호가 똑같게 되면 자 이때는 실근 몇 개가 되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극값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중근과 실근 그래서 2개가 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 부호가 다르게 되면 이때는 실근 몇 개가 되겠다? fx는 0의 실근이 3개가 되겠다. 이렇게 분류했었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를 찾으라는 얘기야? 두 개인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이 2개인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되겠다? 극점 중에 하나가 0이 되겠다. 그러니까 중근과 실근을 갖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런데 x가 공통이니까 x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어떻게 돼요? 중괄호 쓸 필요 없네. 자 x제곱 더하기 여기는 ax가 될 거고 더하기 b에 빼기 b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3k의 제곱 더하기 빼기 2ak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지. x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는 0꼴이 되든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0이 되는데 알파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맞아? 자 그럼 이런 경우는 뭐야? 중근을 0으로 갖는 경우지. 얘는 0이 아닌 중근을 갖게 되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뭘 기준으로 보냐면 이미 0이라는 근 하나 나왔으니까 이 방정식이 무엇을 근으로 갖는다? 첫 번째 이 방정식이 x는 0을 근으로 가질 때 자 그럼 0 집어넣어서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3k제곱 더하기 2ak가 0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 그지? 맞아요. 자 그럼 k값으로 묶어내자. k에 3k 더하기 2a 는 0이 되겠네. 자 그럼 k값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k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근데 a값은 0이 아니니까 이 값도 0이 되지 않겠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k값은 2개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얘들아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얘를 원래식에다 다시 한번 집어넣어야 돼. k 대신에. 그랬을 때 0이라는 3중근이 나오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0이라는 3중근이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확인해줘야 돼. 참고로 잠깐 보면은 x제곱 더하기 ax에 제곱해가지고 3을 갖다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9분의 4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a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3분의 4a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얘네는 사라지게 될 거고 이렇게 그지? 아이씨 원래 0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x에 어떻게 돼? 쓸데없는 짓을 했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x는 0하고 마이너스 a. 그러니까 0이라는 중근과 마이너스 a라고 하는 0이 아닌 또 다른 근을 갖는 거니까 그대로 성립하겠네,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x가 0이 되니까 0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는 k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식 자체가. 이식 자체가 0이 아닌 중근을 갖는다. 이런 경우지, 그지? 맞아요? 자, 그래서 판별식을 갖다가 우리가 좀 써보면은, 판별식.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플러스 12k의 제곱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8ak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참고로 이렇게 되면 확실히 0이 아닌 중근을 갖게 되겠지. 맞아? 왜 0이 아닌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은, 봐봐, 판별식 다시 한번 내가 여기다 써볼게. a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2ak 는 0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얘네만 반대쪽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2ak는 4분의 a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 값은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상수항이 0이 아니면 0이라는 중근을 가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이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풀어보는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뭐 구하고 있는 거야? K값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식을 K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12K의 제곱 더하기 8AK의 더하기 A제곱은 0. 자, 그리고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가지고 K값을 구해봅시다. 짝수공식 쓰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그럼 마이너스 4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왠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일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어떻게 돼? B-의 제곱 그럼 16의 A 제곱에 마이너스 어떻게 돼? A 곱하기 C 12A의 제곱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였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12분의 하고 정리를 합시다. 어떻게 돼요? 얘는 4의 제곱이니까 2A로 빠져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마이너스 2A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러네. 처음부터 이거 뭐야 6, 20이니까 인수분해가 됐었네, 그지? 자, 어쨌든 간에 풀었으니까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되고 A가 되고 또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면은 마이너스 6분의 A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A랑 어때? 전부 다 다른 값이잖아, 그지? A 값은 0이 아니니까 전부 다 다른 값이죠. 맞아? 그럼 여기서도 K 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고 여기서도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 따라서 K 값 몇 개가 되겠어? 이걸 만족하는 K는 4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D급번 맞아요, 틀려요? 그치, D급번도 맞겠지, 그지? K가 4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복잡하지? 그리고 얘들아, 근데 이거 너네 뭐 일반적인 그런 유형 문제집에서 사실 봤던 문제지? 다음 3차 방정식이 실근이 2개가 되기 위한 그러면서 풀어봤잖아, 그지? 궁금하면은 나한테 와봐. 그럼 유형 문제집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이렇게 딱 펼쳐줄게. 알겠지?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자,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풀어야 될까? 굉장히 좀 식이 복잡하고 확신이 안 서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점대칭이라는 걸 좀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풀어봅시다. 얘들아, 지금 이 방정식을 조금만 우리가 변형을 해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fx는 f'k 곱하기 x 이런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원래 있었던 3차 함수고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얘들아 f'k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그냥 k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값을 얻은 것 뿐이야. 알겠지? 그냥 단지 얘는 뭐가 될 거냐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 자, 그랬을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fx랑
두 점에서 만나겠다. 실근의 개수는 곧 교점의 개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접점과 교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일단 얘들아 이 F'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 fx 그래프 좀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보자. 요 점하고 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감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증감이 바뀌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감소하겠지, 이렇게, 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형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y는 fx. 이해되지? 그럼 x축하고 y축을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생각해봐. f'0을 갖다 구해보면 어떻게 돼? f'0은 b가 되는데 이거 0보다 크지? 그지? 그러니까 y축이 어디 놓일 거냐면 이쯤에 y축이 놓이게 되겠지. 이렇게 여기가 y축. 그럼 이 점이 뭐가 되겠다? b가 되겠다. 그러면 x축은 자 이렇게 해서 원점을 지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겠네. 이게 이제 fx와 x축 y축의 이제 관계를 갖다 그려놓은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이해돼? 그러면 원점에서 곡선에 접하는 직선을 갖다 긋겠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그을 수 있겠지. 그럼 여기 공간이 좀 모자라긴 한데 fx 그래프가 내려가고 이 직선이 연결되면서 이 아래쪽 어딘가에 교점 하나 더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k값이 이렇게 지나가면 k값이 얼마가 되겠다? 0이라는 거 하나가 생기겠다 이런 얘기지. f'0이 f'0 곱하기 x 이렇게 되면은 원점에서의 접선 그리고 교점이 하나 더 생기니까 조건 만족한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얘랑 평행한 직선 그을 수 있어 없어? 그을 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알파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렇게 되겠지. 이 점이 바로 알파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K값은 또 하나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알파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너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얘는 원점을 안 지나가잖아요. 원점 안 지나가지. 우린 지금 이거 찾는 게 아니고, 그냥 F'의 K라고 하는, F'의 참 알파랑 F'0이랑 같아지도록 만들 수 있냐, 지금 이거 찾는 거야. 그냥 이 값만 가져다가 x 곱해가지고 만들 거니까. 알겠어? 아시겠어요? 자, 요렇게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0과 알파가 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원점을 지나가고 다른 점에서 접하도록 직선 그을 수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을 수가 있겠지, 그지? 맞니? 그럼 여기서는 접하고 여기서 만나잖아.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베타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이 파란 직선과 평행한 직선 하나 더 그을 수 있어, 없어? 그을 수 있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요 점을 갖다가 감마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K값은 또 뭐가 가능하냐면 베타하고 감마가 가능하겠다.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이거는 얘들아 좀 달라. F'의 0이랑 F'의 알파가 같고 F'의 베타랑 F'의 감마가 서로 같은데 얘네 둘은 서로 이렇게 다른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F'K라고 하는 이 값이 한 번은 이런 값이 되면서 X 곱했을 때 얘랑 접하고 만나는지, 또 한 번은 이런 값이 되면서 이 F'K가 이런 값들이 되면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면은 이런 형태로 접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걸 갖다 묻고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봐봐. 예를 들면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y-의 f의 베타는 F'의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 찾고 있는 게 아니라 F' 베타 곱하기 x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겠냐라는 건데 그거는 얘랑 똑같겠지, 이렇게. 요 파란 직선이랑. 그래서 이 접선이 아니라 기울기만 가지고 오는 거라고, 원점 지나도록. 이해했어? 그래서 보면은 지금 몇 개가 나와?
K값이 4개가 나올 수 있겠지, 그지? 너희 이해 안 되니? 이해 안 되는 사람.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